자, 먼저 데이 22x01.c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자, W 하신 다음에 22x01.c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제가 여기 함수를 간단하게 하나 만들 건데요. 저희가 조건을 붙여놓고 그 조건에 맞는 함수를 저희가 작성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자,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구하는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토타입 설명을 좀, 함수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먼저 파일명을 뭘로 작성할 거냐면요. 네, 파일명은 지금 요거죠. 함수명을 뭘로 작성할 거냐면, 자, 이렇게 mymax라고 하는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mymax. 함수명은 요거고요. 자, 얘 인수가 있어요. 자,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수. 자, 첫 번째 인수로 던진 값은 숫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받아주는 매개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매개 변수. 그래서 매개 변수명은 자, A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는 B로 받을게요. 자, 호출할 때의 형식은 당연히 이제 두 개라고 했으니까 my max 해가지고 뭐 10, 그 다음에 뭐 3 이렇게 두 개를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매개 변수에 저장되는 애는 10이 저장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저장되는 애는 저 인수는 B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리턴 값이 뭐냐라는 거죠. 자, 리턴 값은 저희가 자, 정수를 돌려줄 건데요. 자, 리턴 값은 정수를 돌려줄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 정수를 리턴한다. 근데 이 정수는 어떤 값을 리턴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두 개의 값이 전달되고 나서 그 값을 비교한 다음에 가장 큰 값을 리턴해 줄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어떤 게 큰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값을 리턴할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의 기능이 있겠죠. 함수의 기능은 말 그대로 이 전달된 인수 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인수로 전달한 두 개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리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 함수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어떻게 우리가 만드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그러면 저 함수가 지금 현재 자, 여기다가 만들어야죠. 리턴 값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뜯어와서 밑에서 뭐 볼게요. 자, 함수명은 max라고 그랬죠. mymax.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mymax인데 얘가 리턴 값이 정수니까 인티저. 지금 요 애가 여기 있는 애예요. 그죠? 인티저니까 여기. 이게 리턴 타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리턴 값이 없으면 보이드라고 적으면 되는 거고요. 리턴 값이 만약에 메모리 주소다 그러면 포인터. 뭐 여러 개가 있죠. 실수다 그러면 뭐 플롯 혹은 더블 뭐 이런 식으로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수 값이니까 여기 이 자리가 리턴 자리니까 여기다가 정수값 인티저라고 하는 이 자료용을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 mymax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값을 이렇게 호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줘야 되니까 이 두 개가 자료용이 뭐예요? 정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트로 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변수명은 뭐예요? A죠. 그러면 A.
그러면 얘는 A 변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3은 B라는 변수로 받아주는 거니까 자 여기에는 A로 들어가고 여기엔 B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두 개의 이 변수는 다 지역 변수예요. 자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함수의 기능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 있는 요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누가 큰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코드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if 문으로 체크하면 돼요. if 자 A가 B보다 크냐? 그러면 A가 큰 거잖아요. 그러면 return A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return B 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자 지금 얘가 이렇게 호출했단 말이죠. 그러면 A라는 요 지역 변수 이 A는 어디에 있는 변수예요? 메인 함수에 있는 변수가 아니라 요 mymax에서 선언된 변수예요. 요걸 우리가 이 지역 mymax 안에서만 인식된다라고 해서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역 변수. 이 지역 변수는 나중에 함수가 호출이 끝나고 나서 호출이 끝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요 지역 변수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메모리의 공간 중에서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스택.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 10이 저장이 됐어요. 자, 3을 B에다가 저장을 했네요. 그러면 B라는 요 변수에는 3이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크냐를 여기서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나머지는 다 지우고요. 자, 그러면 요 지금 24번 라인에 지금 요 함수. 자, 요거를 우리가 위에다가 써줄 거거든요. 메인 함수 위쪽에다가 써줄 건데 요걸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은 이렇게 다 써줘도 되고요. 여기에 얘 이렇게 자료형만 써주셔도 돼요. 그런데 명확하게 쓰려면 이 변수가 뭐다라는 것까지는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자,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요렇게 하게 되면 이 함수 호출할 때 이 컴파일러가 저 마이맥스가 있네 라고 판단하고 이제 경고가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호출을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마이맥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10 그리고 3 이렇게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프린트 F를 이용해서 자 10하고 그 다음에 10과 3 중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쓸까요? 자, 값 중에서 큰 값은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0하고 3이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는 %d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자 실행을 하면 12 출력이 되겠죠. 잠시만요. 지금 제가 마이맥스의 m을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자 이때도 여러분들이 자 요게 지금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해야 되죠. 자 그때 어떻게 해요? 대문자 F 그리고 A 자 문자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점프한단 말이에요. 자 대문자 FA M이죠? 그러면 다시 대문자 FM 예.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뭐 옆으로 가도 돼요. H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렇게 가면 여러 번 가야 되니까 여기서 한 방에 건너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대문자 F 그러면 이쪽으로 찾는 거예요. 커서 있는 왼쪽으로. 그리고 여기에 어떤 걸 찾을 것이냐라는 거죠. A 그러면 문자예요. 여러분들 슬래시는 그 어떤 단어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쵸? 슬래시는 이 전체 문서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F는 한 문자만 찾는 건데 이 라인에서 커서가 있는 라인에서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서가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찾으려면 소문자 F, 왼쪽으로 찾으려면 대문자 F라고 했죠? 자, 그렇게 해서 A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F 대문자 F A M이죠, M. 제가 자꾸 착각을 하네요. 대문자 F M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왔어요. 이 상태에서 소문자를 대문자로,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물결 쳐주시면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자 보세요. 인서트 누르고 딜리트 지우고 M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X 쓰고 I 누르고 M 벌써 세 번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물결무늬 틸드 문자 딱 적으면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또 키를 하나 알려드렸네요. 지난번에도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 F, M, 물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M으로 교체한다. 잘 기억하세요. 예, M으로 교체.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면서 VI도 좀 같이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 F4번 누르면 10이 바로 출력이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똑같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두 값 중 큰 값은 직접 뭐 입력받아 갖고 쓸 수도 있고요. 자 입력받아 갖고 그냥 쓸까요? 자 위쪽에다가 인티저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I, J를 그대로 두고요. 자, 이 밑에다가 자 스캔F로 이렇게 자 스캔F 할 때 우리가 주소 연산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정수 두 개를 받을 거거든요. 한 번에 정수 두 개를 받을 거고 요 전에 프린트 F 이렇게 쓰고 자 두 값을 자 입력하세요 이렇게 했고 여기다가 하나는 I에 들어가고 하나는 J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때 여기서 지난번에 포인터가 잠깐 나왔는데요 자 스캔F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 스캔F가 실행이 되면 이 코드 이 함수 안에 있는 요 코드가 실행이 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입력을 두 개를 받겠죠 그러면 하나는 I, 하나는 J의 입력을 받으면 그 I와 J의 입력받은 애를 하나는 여기다 집어넣고 하나는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이때 요 주소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주소가 있으면 자기하고 다른 함수, 여기는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 쪽에 있는 변수의 값을 바꾸려면 반드시 이렇게 주소로 던져줘야 돼요. 그럼 얘가 이 던진 그 주소 값을 가지고 이쪽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다른 쪽에 있는 함수에 접근해서 여기에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포인터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소를 안 썼다. 그럼 절대 못 바꿉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요 위쪽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IJ가 위쪽에 있으면 얘도 인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도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 변수기 때문에 이럴 때 주소를 넘겨줘야 돼요. 그럼 얘가 그 주소를 타고 가서 이 안에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두 값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값을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쪽에서 두 값 중에서 큰 값은 뭐냐라는 건데 저희가 이거는 고정값이 아니잖아요. i가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d 적고요. 그 다음에 또 얘도 %d 적어요. 요거 제가 하나 키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자, 복사를 했으면 이때 CW 해갖고 %D를 적었어요. 그죠? CW는 한 단어를 이동하면서 인서트 상태로 바꾸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ESC 키 눌렀어요. 그 상태에서 대문자 W를 누르고 점을 찍어요. 점. 점은 방금 전에 했던 거 반복이에요. CW를 반복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점은 반복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점프할 때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점프하니까 1로 가야죠. 그러니까 F1. 대충 이렇게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럼 F1. 그죠? 그러면 이쪽에 마이맥스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I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CWI. 그죠? ESC 키 누르고 대문자 W. 소문자 W는 저 쉼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문자 W를 눌러야 요거 자체가 하나로 인식이 돼서 그 다음으로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RJ.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자, YY나 대문자 Y, 소문자 YY나 대문자 Y를 눌러서 자, 28 대문자 G. 그 다음에 대문자 P. 자, F1 CW 퍼센트 T. 자, 지금 바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영상 보시고 영상에서 따라 하시면 돼요. ESC 키 대문자 W 점 반복이죠. 점은 반복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저거를 안 썼네요. 자, 여기서 자, 점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F 쉼표 A 눌러서 자, 여기에 I 그 다음에 J 그 다음에 ESC 키 F1번 CW I 그 다음에 ESC 키 대문자 W RJ 이렇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저쪽 슬래시는 다 날리자고요. 자, 대문자 T. 지금도 제가 저쪽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F 슬래시로 갔어요. 그리고 대문자 D. 대문자 D는 오른쪽에 있는 애를 쭉 날리는 거예요. 삭제. 그런 다음에 F4번 눌러서 자, 여기서 제가 1, 2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두 값은 2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컴파일하고 자, 이쪽에서는 자, 먼저 2를 넣어놓고 20을 두 번째. 이게 공백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한쪽은 첫 번째 I 변수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J 변수에 들어가요. 그러면 둘 중에 이제 비교하면 2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코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거를 저희가 중요한 거, 디버깅이 저희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GDB로. 자, 요거 일단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함수의 리턴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F7번. 자, 브레이크 메인 런 실행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함수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S 들어가시면 돼요. 자, 현재 BT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BT. 자, 메인이죠. S로 그 마이맥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BT 하게 되면 지금 메인에서 함수 호출이 돼서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현재는 마이맥스가 된 거고요. 자, 여기서 지금 얘가 호출을 할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인수를 12 이렇게 던져서 A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이죠? 예. 두 번째 요거 3을 누가 받았어요? B가 받았죠. 예,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10이고 얘는 3이니까 누가 더 커요? 당연히 A가 크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 라인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리턴 A가 넥스트를 하게 되면 보이겠죠. 자, 넥스트.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프린트 A 그리고 프린트 A 자, 프린트 B 프린트 주소 B 이렇게 치면 얘 주소를 잘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요쪽에 리턴이 되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함수에서 리턴문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함수는 무조건 종료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럼 뭐 더 이상 코드도 없지만 어쨌든 얘를 딱 만나는 순간 다시 호출한 쪽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호출하고 나서 여기서 호출했죠. 여기 호출하고 나서 여기가 뭘로 바뀌냐면 여기가 지금 10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프린트 F가 얘를 갖다 찍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함수 호출하는 부분을 할 때 그때 이제 좀 어셈블리 코드로 좀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넥스트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가야 끝나는 거죠? 끝났어요. 자, 그러면 BT 해보시면 일단 지금은 메인이죠. 자, 그런데 제가 자,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자, 여기다가 프린트 이렇게 봤어요. 자, 여기를 제가 x 슬래시 xw 자, a 그 다음에 여기 x 슬래시 xw 이렇게 하면 뭔가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역 변수기 때문에 얘가 끝나고 나서 여기 있는 애는 이제 유효하지가 않은 거예요. 유효하지가 않다. 아까 여기 끝나기 전에 한번 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넥스트에서 이제 자, 저쪽에서 자, 두 값을 입력하세요. 1, 2. 자, 여기는 아까 이제 출력이 다 끝난 거고요. 자, 2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넥스트 그러면 두 값 중 큰 값은 2예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저쪽 스캔프에서 값을 던져줬잖아요. 그러니까 i에는 1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j에는 2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컨티뉴 해서 값만 살짝 보고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DB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다 됐으면 Q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종료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두 번째 예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제. 잠깐만요. 저희가 왜 이게 데이 20으로 돼 있지? 제가 20으로 했어요? 아, 진짜요? 제가 10일인데. 자, 오늘 데이 10일이잖아요. 예. 제가 막, 자, 10일로 그냥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요것도 종료하고, 자, 그러면 데이, 자, 이번에는 12, EX, 11, 자, EX02.C. 아, 제가 헷갈리네요. 자, 이렇게. 자, 12예요. 11.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아까 했던 게 요거니까 요거는 지울게요. 이거는 대문자 D 하면은 딜리트 하는 거거든요. Y 누르면 지워져요. 예. 대문자 D. 이게 뭐 나가서 지울 수도 있지만 요 안에서 지우는 걸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데이 10일로 바꿀게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거는 네, 이번에는 간단하게 저희가 포인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먼저 메모리에는 이제 주소가 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하이 메모리, 높은 메모리가 위쪽, 그리고 낮은 메모리가 아래쪽, 로우 메모리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이렇게 그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높은 메모리, 낮은 메모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뭐 이런 식으로 4바이트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떤 변수의 값을 저장한 다음에 넣게 되면 이 변수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A 변수다. 그럼 A에다가 1을 집어넣는다. 그럼 메모리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 그림에서처럼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쭉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있고, 이렇게 있고, 요게 만약에 한 바이트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바이트, 한 바이트, 한 바이트씩 모여가지고 4바이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을 하잖아요. 인티저, 뭐 예를 들어서 A, 거기다가 3을 저장했다. 그러면 얘가 메모리 어딘가에 이 A는 4바이트 공간을 갖기 때문에 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공간을 잡아요. 자기가 알아서. 그러면 각각의 요 메모리에는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 주소가 만약에 100번지다. 그러면 얘는 101번지가 되고 여기는 102번지가 되고 여기는 103번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주소를 가져요. 그래서 변수에다가 값을 넣을 때는 항상 주소가 있다라는 거죠.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변수 A의 값을 넣었을 때 그러면 얘가 100번지다라고 하면 지금 변수는 4개잖아요. 인티저니까. 그러면 이 4개, 100, 101, 102, 103번지가 있는데 그러면 누가 얘의 대표 주소냐라고 하면 가장 낮은 주소가 대표 주소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주소를 우리가 표시할 때 쓰는 연산자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써요. M%. 그리고 A 이렇게 쓰면 A의 주소 100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쵸? 그래서 A의 주소 100을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저희가 써볼게요. 자, 먼저 인티저 A에다가 3을 저장했어요. 자,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되는데 그 주소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주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일단 환경 자체는 음, 자, 환경 자체는 지금 32비트 환경이에요. 자, 32비트 환경에서는 메모리 주소가 자, 메모리의 주소가 32비트예요. 4바이트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4개 곱하기 8비트 해갖고 32비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환경 자체가 64바이트 환경이다. 아니, 64비트 환경이다. 그러면 메모리 주소는 64비트예요. 하셨죠? 그러면 8바이트 곱하기 8. 8비트 이렇게 해서 64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는 지금 32비트 환경으로 우리가 컴파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32비트로 볼 거예요. 그래서 32비트를 먼저 알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옵션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옵션을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GCC-C로. 자,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자, 포인터. 자, 변수 P를 주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 포인터라는 거는, 자, 포인터라는 거는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소. 그래서, 자, 주소의 크기는 이렇게 32비트.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4바이트. 여기는 8바이트가 되겠죠. 주소의 크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포인터를 저장할 때, 자,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자, 메모리 주소를 자, 저장하는 형식이 있어요. 자, 형식은 앞에다가 자료형을 써요. 자, 자료형을 이렇게 쓰고요. 자료형.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별 한 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붙여요. 이게 형식이에요. 혹은 자료형, 별, 변수명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 있어요.
자료형, 변수명 다 똑같아요. 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 같은 2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얘가 지금 첫 번째 형식으로 쓴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P라는 요 포인터 변수를 제가 선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별 P 혹은 다 똑같아요. 아셨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F4번. 네, 지금은 이제 안 써서 경고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 네, 잠깐만요. 경고가 안 나오게. 자, 이렇게 쓸게요. 자, F4번. 아, 지금 저게 안 써서 그런가 보네.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제 컴파일을 할 때 에러가 나서 그래요. 그 경고를 저희가 출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옵션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쓰면 안 나겠죠. 자, 이렇게. 그죠?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얘를 붙여서 떨어뜨릴게요. 자, 똑같죠? 다시 이번에는 붙여서 똑같죠? 이 세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주소를 저장할 때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변수를 만들 때 자료형 변수명을 적고 앞에다가 별을 붙여요. 이러면 이 변수에는 메모리 주소가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개가 다 똑같은데, 자, 저희는 아무렇게나 쓰셔도 되는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P라는 변수를 자, 선언을 하는데, 그러면 메모리에 P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아, 정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int p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정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안에는 주소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소를 저장을 하는데 어떤 주소냐? 자, 주소를 저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별을 붙이는 순간 얘는 이 안에 주소가 들어가요. 근데 이 주소가 여러 가지가 있죠. 캐릭터형의 주소도 있고요. 플로트형의 주소도 있고요. 인티저형의 주소도 있고요. 여러 개 주소가 있다고요. 구조체의 주소. 그래서 요 앞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얘는 인티저형의 주소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인티저형의 주소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안에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저장하는데 그 주소가 인트로 되어 있는 애의 변수의 주소를 담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일단. 그래서 형식 요거를 세 개를 외워주셔야 돼요. 다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또 있는데, 자, 우리가 변수에, 자,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한 다음에 변수명을 이렇게 주면은요, 요거는 변수의 주소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수명의 주소값. 변수의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 주소 연산자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어떤 변수에 별을 붙여요. 별. 자, 이 별을 붙이면, 자, 여기서는요, 자, 변수 선언이 아닌 경우에는, 자,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에, 예. 자, 주소값에 들어있는 값이에요. 자, 주소값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자, 그래서 주소 연산자, 그 다음에 간접 참조 연산자라고 해서 이렇게 별이 이렇게 붙어요. 요거만 알면 돼요. 요거만. 아, 주소는 32비트 환경에서는 4바이트고, 32비트 환경에서는 4바이트고, 64비트 환경에서는 8바이트구나. 요거 하고, 자, 메모리에 주소를 저장할 때는 변수명 앞에 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이제 자료용을 붙일 때, 결국에는 세 개가 다 공통적으로 똑같다라고 보시고요. 그러면 어떤 변수에 앰퍼센트를 붙이면 그 변수의 주소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 그러면은 변수명. 자, 그 별 변수명 이렇게 주게 되면 그 변수에 들어있는 주소값에 따라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잠깐만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코드를 잠깐 보면은요. 변수를 하나 잡았어요. 이렇게 A라는 변수를 잡았는데 요 A는 인티저 자료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3이 저장돼 있대요. 자, 이 주소는 100번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100, 101, 102, 103까지예요. 4바이트니까. 그렇죠? 가장 낮은 주소가 이제 100번지고 가장 높은 주소가 103번지예요. 그래서 4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자, P라는 애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P. 자, P인데 여기에는 주소를 저장하려고 해요. 주소. 그러면 누구의 주소예요? 인티저의 주소. 인티저형의 주소를 저장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자, 얘 지금 A가 무슨 형이에요? 인티저형이죠. 그쵸?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그 변수의 주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지금 P가 지금 변수죠. 그러니까 P에다가 자, 주소 연산자 A 이렇게 쓰면 뭐예요? 이렇게 쓰면 A의 주소를 P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얘는 이 주소는 인티저형의 주소가 저장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여기다가 캐릭터형이 만약에 오잖아요? 그럼 못 들어갑니다. 자료형이 크면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요 인티저형의 포인터라고 적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자 A가 가지고 있는 요 번지 수는 총 4바이트인데 100번지도 있고요. 101번지도 있고 102번지도 있고 103번지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100번지에서 103번지까지 4개인데 우리가 A의 대표 주소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장 낮은 주소. 그쵸?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낮은 주소. 그쵸? 이렇게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A 변수의 가장 낮은 주소인 100번지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3을 출력하려고 해요. 3을. 그러면 A로 이렇게 들어가면 3이 찍히죠? 그게 누구예요? 이거예요, 이거. 1번. A로 접근해서 그대로 출력하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제가 이걸 이용해서 출력하려고 합니다. 100번지에 들어있는 값을 이용해서. 그럴 때는, 자, 여기 잘 보세요. P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P. 여러분들 그냥 P면은 값이 뭐예요? 번지수 100번지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얘는, 자, 얘가 지금 자, 얘가 96번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96, 97, 98, 99까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얘는 뭐예요, 값이? 96. 96번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별피. 자, 이렇게 썼어요. 결국에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그래서 별피 그러면 뭐예요? P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값이 100번지죠. 그러면 100번지 들어가서 따라가서 이 안에 들어있는 값 3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3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주셔야 돼, 이걸. P는 100번지, 잠깐만요. 예, P는 100번지의 값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주소 연산자 P는 96번지부터 시작하니까 대표 주소인 96번지가 나올 것이고요. 별 P는 100번지에서 100번지에 들어있는 값 3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자, A라고 하는 주소를 P에다가 넣었으니까 별 P는 P가 가지고 있는 100번지에 들어가서 따라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 3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3 나올 것이고 얘도 3 나오네요. 이게 두 번째죠. 여기가. 두 번째.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는 자 이런 식으로 3, 3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이제 하나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자, F7번 한번 눌러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요거부터 먼저 자, 올려드리고 자, 요대로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잠깐만요. 얘가 2x02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복사를 해서 그런가? 예, 제가 이걸 수정을 못했네요. 예, 2라고 적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한번 저희가 GDB에서 분석을 해볼게요. 이 GDB에서 분석하면 딱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예요. 포인터. 예. 말 그대로 가리키는 건데요.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터. 자,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모리 주소다. 메모리 주소다. 예. 아셨죠?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예요. 메모리 주소 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예요. 메모리 주소. 그러면 이 메모리 주소를 담는 변수가 뭐예요? 포인터 변수예요. 자,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포인터 변수죠. 그쵸? 예, 그냥 포인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선언해요? 차료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다가 별을 붙이고 변수명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변수의 자료를 내가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그냥 여기다가 포인터 변수명이라고 할게요. 그럼 포인터 변수명에 어떤 변수의 자기의 주소를 이렇게 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네 개만 알면 돼요. 이 네 개. 예. 자, 그러면 이걸 GDB로 딱 보면은요, 눈으로 딱 보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0번지가 어떤 거고, 96번지가 어떤 거고, 이게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디버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7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브레이크 메인, 자, 런 실행합니다. 자, 넥스트. 자, 이게 두 개를 일단 넥스트 했어요. 자, 그러면 프린트 A 그러면 3 나오죠. 자, 프린트 주소 A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주소가 지금 들어가 있대요. 이 주소가 A가 해당하는 주소예요. 그러면 제가 이 주소를 XW로 확인해 보면 어제 우리 메모리 주소를 검사하는 그러한 조사하는 명령어 이그제민의 약자거든요, 제가. 그 메모리 주소를 조사할 때 슬래시를 붙이고 자, X가 그냥 있고 여기 숫자가 없는 건 1XW나 똑같은 거예요, 얘가. 그냥 XW 주셔도 된다는 거죠. 워드 크기만큼 보여줘라. 워드 4바이트. 자, 여기 몇이 들어가 있어요? 3 들어가 있다. 3. 그죠? 보이잖아요, 지금. 자, 그렇게 이제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P는 지금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 자, 프린트 한 다음에 P의 주소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요 주소를 가지고 있대요. 요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P 한 다음에
P 그냥 써보세요. 그랬더니, 보니까는 이거 누구 주소예요? A 주소, A 주소. 그죠? 그러면 제가 X 슬래시 XW로, 자, P를 요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는 이 값이 들어. 이거 누구의 주소예요? 죄송합니다. A의 주소예요, A의 주소. 그럼 그냥 P를 쓰면 3이 들어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자, A가 있고요. P가 있죠. 자, 그러면 요게 A가 3이 저장돼 있어요. 그리고 얘의 주소는, 자, 0x 지금 FFF, 잠깐만요. FFF FD43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요렇게 주소가 돼 있고요. P의 주소는, 자, 지금 P의 주소는 요거래요. 요거. 자, 그래서 얘는 요렇게 돼 있어요. 0x F 4개, 그 다음에 D434 이렇게 들어있대요. 네,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아까 우리 이렇게 했죠. A의 주소를 P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럼 A의 주소 지금 이거죠. 이게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네. 자, 0x 나머지 쭉 이렇게 하고 끝에 것만 이렇게. 음.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거를 이렇게 16진수 형태로 보여주냐면 사람이 보기 편해서 그래요. 16진수 형태로. 그래서 16진수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썼으면 지금 X는요.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는 거니까 이거 자체의 P는 뭐예요? P는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따라가서 3을 보여준다고요. 이게 말 그대로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별피. 별피가 지금 이거예요, 이거. 예. 이렇게 쓴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 값을 보려면, 예. 요 값 자체를 보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P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요거는 프린트고, 요거는 P 변수잖아요. 그러면, 걔 값은 이거예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걔 값은 이거예요. 응. 이해되시죠? 응. 그래서 이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P를 그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P는 지금 A의 주소인 100번지를 그냥 갖고 있죠. A가 100번지라고 했을 때 다시 올게요. 지워가지고. 그러면 여기에는 3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PP 이렇게 치는 것은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P, 별 P 그러면 야, 100번지에 따라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해줘. 이게 지금 2번이라고. 2번, 1번. 그죠? 그리고 얘 자체는 뭐예요? 얘 자체는 이거예요. 이거. 3, 4. 네. 3, 4. 이렇게. 좀 보이시나요? 이게 기본으로 이제 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처음에 초보자 때 그래 좋다 이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이게 궁금한 거야. 너무. 왜 변수에다가 이걸 왜 넣냐 이거죠. 그냥 찍어도 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연습. 연습. A 찍으면 되는데 굳이 이걸 포인터로 넣어가지고 이거를 왜 이렇게 찍냐? 연습이에요, 연습.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함수로 할 때 이제 얘가 나온다고요, 얘가. 하셨죠? 응. 그래서 연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요걸 가지고 함수로 한번 이렇게 호출해서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얘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서 함수로 그냥 그대로 바꿀 거거든요. 응. 그렇게만 일단 참고하시고
컨티뉴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거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포인터를 담을 수 있는 변수는 메모리 주소를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포인터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메모리 변수를 저장하는 이 포인터 변수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언을 하느냐. 형식이 이거라고 그랬죠. 자료형을 써주고 그 다음에 별을 붙여주고 변수명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 변수와 자료형은 별이 양쪽에 공백이 있거나 붙이거나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기본값은 리눅스에서는 주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여기 그 MS의 뭐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렇게 짜면 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요거는 설정에서 얼마든지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거는 뭐 전혀 상관없어요.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오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변수의 주소를 구하는 그러한 애는 이렇게 %를 이용해서 주소 연산자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변수의 별을 쓰는 거는 우리가 그 변수 선언이 아닌 변수 선언도 이렇게 별이 있잖아요. 그 선언이 아닌 경우에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곱하기도 이걸 쓰잖아요. 그렇죠? 곱하기도 이걸 쓰는데 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자, 이렇게 썼어요. 곱하기는 여기가 피연산자가 하나 더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곱하기잖아요. 근데 얘가 이걸 안 썼어요. 이걸로만 썼어요. 그러면 간접 참조 연산자로 포인터로 쓰이는 거예요. 아셨죠? 응. 그렇게만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깐 좀 쉬었다가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포인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음, 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소스 코드를 살짝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 요 상태에서 큐 빠져나가신 다음에요. 자, 요 상태에서 3번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3번. 자, 그리고 여기는 다 지울게요.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예, 예, 지우는 걸로 할게요. 지우고 포인터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어이구 이걸 지워버렸네. 예, 잠시만요. 다시 복구. 복구는 U예요, U. 예. 자, U 한 다음에 예, 다시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R. 또 이게 실수가 또 저런 새로운 또 키를 또 알려드리네요. 자, 컨트롤 R. 이거는 리드예요, 리드.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 윈도우 그 편집기에 보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잖아요. 그 요게 바로 언두. 예. 요게 리드. 예. 리드.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두, 리드. 자, 이렇게 리드.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컨트롤 R이에요. 컨트롤 R 플러스 R.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저장하실 때 이걸로 저장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day 10일 ex03.c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요거 자체가.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U로 복구를 쭉 하면 아까 마지막에 저장됐던 상태까지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WW로 여기로 이동한 다음에 Shift P 여기 지금 3번으로 간 다음에 Shift P 하면 오른쪽 창에 열려요. 아니면 New 하셔갖고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떤 걸 볼 거냐면요. 잘 보세요. 아까는 자 15번 라인으로 15G 이렇게 간 다음에 지금 얘네들의 주소를 안 찍었잖아요. 그럼 주소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요거 YYP 그러면 한 줄 복사거든요. 그러면 FA 그러면 A로 가죠. 그러면 인서트 I 누르고 주소 연산자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ESC 키 누르고 이 D가 아니라 주소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P를 써줘요. FD 가서 RP. 자, 그 다음에 대문자 W. 왜 그래? 심포를 건너뛰어야 되니까는요. R 한 다음에 M%. 주로 R을 많이 쓰잖아요. F하고. 왜 그러냐면 이런 코드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D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퍼센트 D를 퍼센트 P로 바꿔야죠. FD를 이동하고 RP.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FA IM% 주소를 찍어야 되니까 ESC 키 누르고요. F 별 R M%. 자, 그래서 나중에 영상 한번 보시면은요. 주로 F하고 그다음에 뭐 W하고 R하고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ESC 키 누르고 F4번. 저장은 자동으로 되니까는요. 실행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가 나오더래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실행을 하면 주소가 이제 다시 다르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 ASLR을 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갈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디버깅 하면서 실행하면서 바꿔야 되니까, 예, 실행하면서 이제 바뀌면 메모리 내용을 보면 되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F7번 디버깅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주소가 이제 달라졌어요. 다시 이제 실행을 하면 브레이크 메인 런 하면 이제 주소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넥스트. 자, 두 번이죠. 그러면 헬프 넥스트 해보세요. 헬프 넥스트. 그러면 뒤에다가 n을 붙이면 돼요. 그러면 저는 코드가 지금 요 두 개의 코드를 그냥 쭉 실행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넥스트 넥스트 할 필요 없이 예, 두 개의 변수 선언하고 세 개까지 하고 요거까지 한 다음에 여기에 지금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넥스트가 넥스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죠? 예. 사실은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도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자, 넥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엔터.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프린트 A 확인하시고요. 자, 프린트 P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A의 주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A의 주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지금 출력의 결과가 지금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P의 주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P의 주소도 30 동일하죠. 자,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값을 보셔야 돼요. 자, 지금 A의 지금 주소는 이거죠. 그러니까 x 슬래시 xw로 A의 주소를 보면 거기엔 3이 들어가 있어요. P의 주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A의 주소가 들어가 있죠. A의 주소. 왜요? 여기다 넣었거든요. P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으면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포인터가 메모리 주소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메모리 주소에 저 A의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만 볼 수 있으면 보여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혼자서 이 GDB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면 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예. 포인터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꼭 뭐 이걸로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하려면 요걸로 그냥 간단하게 해갖고 그냥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의 주소인
요거 3, 4하고 그리고 피해 주소인 자 430하고 그대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 왜 얘는 별이 두 개고 얘는 별이 하나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A라는 변수는요. 자, 인티저죠. 그렇죠? 인티저. 그리고 여기가 지금 A의 주소가 지금 여기가 3, 4잖아요. 그래서 얘가 자, 0x FFFF D4 3, 4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A의 주소를 봤어요. 그러면 여기가 A의 주소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A의 주소는 포인터란 말이에요. 포인터. 그러면 어떤 자료형의 포인터냐라는 거죠. 그쵸? A의 주소는 인티저형의 포인터죠,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포인터가 주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티저형의 포인터예요. 인티저형의 자료형의 주소예요.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별이 하나가 찍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얘는 자, P예요. 그쵸? 그러면 주소를 저장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앞에다가 이제 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누구의 주소를 저장할 거냐? 인티저형의 주소를 저장한대요. 이거를. 그러니까 인티저형의 주소를 저장할 거예요. 인티저형의 포인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주소가 지금 보시면은 자 0x FFFF D43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피해 주소를 봤어요. 그럼 피해 주소는 여기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가 피해 주소죠. 그런데 이 피해 주소는 여기에 값이 저장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별피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별피. 근데 누구의 주소를 저장했어요? 인티저형의 포인터를 저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티저형의 포인터를 저장하는 별피다. 그래서 이게 포인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뒤에서 지금 현재 이중 포인터라는 게 있거든요. 얘의 주소를 저장하려면은요, 별을 두 개 써줘야 돼요. 응? 이해되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인티저형의 주소잖아요. 인티저형의 주소예요. 이렇게. 자, 얘는요. 예. 인티저형의 주소예요.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별피. 포인터 변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P에는 요 들어가 있는 이 값은 단순 정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별이 하나가 붙었잖아요. 그쵸? 별이 하나가 붙었다고요. 왜요? 포인터 변수니까. 그러니까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별별.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봤고요. 컨티뉴 하시고 Q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함수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함수. 자, 요거는 2번이고요. 3번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3번 이렇게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하나 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 저장을요. 4번으로 바꿔주시고요. 저장은 이렇게 해주세요. W 한 다음에 day11 ex04.c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바뀌면 이게 현재 문서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U 눌러주셔야 돼요. U. 예. 그래야 바뀌기 전에 값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쪽으로 갔다가 4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Shift P 눌러도 되지만 이번에는 여기로 다시 가서 이렇게 N 한 다음에 day11 EX
공사점 C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뭐 방법은 되게 많아요. 여기로 가셔가지고 파일 탐색기에서 Shift P 눌러도 보이는 거고요. 직접 N 눌러서 나는 이 파일을 직접 다음 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열린단 말이죠. 그러면 3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함수를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제가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다가는 그냥 보이드로 할게요. 보이드. 그리고 여기다가는 프린트, 포인터.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요. 지금 여기 있는 요 값 있죠. 12번 라인. 자, 12번 라인은 얘를 뜯어다가 저쪽으로 넘길 거예요. 자, 이렇게 넘겼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이 프린트 포인터를 잘 보세요. 자, 이거를 이렇게 지금 주고 지금 여기 있는 애 있죠? A에 지금 요거 지금 요 코드 있죠? 요 코드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 있죠? 요거를 A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지금 이 코드를 잘 보세요. 요렇게가 이거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P가 받고 저쪽에서 A가 던지는 거잖아요. A의 주소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네. 자, 그리고 얘를 지울 거예요. 얘를. 예. 네. 네. 지우는 것보다 그냥 주석 처리할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를 뜯어다가, 여기에 있는 애를 뜯어다가, 여기에 있는 애를 뜯지 말고, 복사할까요, 그냥? 자, 이거를 이쪽으로 가서 붙여넣을게요. 복사. 여기서 붙이기 한번 볼게요. 얘를 주석 처리한 다음에 J, ESC 키 눌러서 J로 내려간 다음에 이번에는 대문자 Y, 그 다음에 대문자 G. 그럼 맨 끝으로 가죠. 커서 위로 붙여놔야 되니까 Shift P, 대문자 P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커서 위로 붙여넣기를 한다고요. 됐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제가 다시 U 눌러서요. 컨트롤 R 눌러서, 네,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요 밑으로 내려가서, 자, 요 두 개를 붙여놓을게요, 두 개. 그래서, 자, Shift P 한 다음에 J로 내려서 Y 혹은 EYY 이렇게 두 줄 복사. 대문자 G 한 다음에 Shift P. 이게 두 개로 복사할게요. 그러면 지금 메인에서 출력하는 저 값과 요 값이 일단 같아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A는, 자, %D인데, 여기 A가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없어요. 그러면 A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티저 A 이렇게 넣을 거예요. A. 그리고 A에다가 값을 별 P로 이렇게 값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값 몇이 돼요? 3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여기에는 이 별피는 지금 자, 여기에 지금 A가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100번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3이 저장이 돼 있어요. 얘가 100번지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코드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가 P가 100번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P라는 애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갖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별 P라는 거는 P가 가지고 있는 저 100번지에 따라가서 값 3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는 A에 3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이거는 변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역의 변수예요. 이름이 같아서 그렇지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저쪽에 A라고 하는 초등학교 학생의 1학년 1반 1번, B라는 초등학교에 1학년, 저쪽에 A라는 초등학교는 1학년 1반이 있으니까 우리는 1학년 10반으로 하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여기도 1학년 1반이 있어요. 그렇죠? 저쪽에 1번이 있으니까 우리는 야 50번부터 하자 이거 아니거든요. 1번. 똑같은 A지만 이걸 A라고 치면 학교가 달라요. 그렇다는 얘기 얘는 A 학교, 얘는 B 학교예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 이 지역 변수. 이름이 같아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다르다. 자, 그래서 이 A는 프린트 포인터라는 변수에 선언된 지역 변수. 자, 이쪽에 있는 A는 메인 함수에서 선언된 지역 변수. 서로 다른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아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원래는 사실 정확하게 쓰려면은요. 아이고, 잠깐만요. 정확하게 쓰려면 여기 있는 자, 얘 있죠. 얘가 이제 콘스탄트로 원래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콘스탄트. 이게 값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콘스탄트로 원래는 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자, 여기 잘 보시면 맨 한 다음에 제가 자, string.h 이렇게 해갖고 그냥 한번 보세요. 보시면 string.h에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보니까 캐릭터로 돼 있고 어떤 애들은 콘스탄트. 이 콘스탄트가 앞에 붙이면 상수가 되거든요. 상수? 그러면 저쪽에서 넘길 때 어떤 애가 포인터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받을 때 이때 값이 바뀌면 안 될 때 그때 콘스탄트로 써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안 써도 되고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P가 얘 주소 100번지를 그대로 던졌는데 P가 받았어요. 그렇죠? P가 받았어요. 예. 자, 포인터 P죠. 자, 받았는데 여기에 100번지가 들어갔어요. 막 코드가 실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100이 200번지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엉뚱한 곳으로 점프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그먼테이션 폴트가 나요. 메모리 침범이기 때문에 이제 OS가 얘를 프로세스를 딱 죽여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상수 처리해 주는 게 맞아요. 값을 바꾸지 않을 거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콘스탄트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는 순간 에러입니다.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개가 있네요. 그냥 인티저 포인터라고 하면 저 P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저 값은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콘스탄트 인티저 포인터는 저 P는 저쪽에서 던져둔 100번지 이외에는 바꿀 수가 없는 상수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못 바꿀 때 쓰는 거예요. 그냥 참조만 해라. 값만 참조하고 바꾸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쓰고요. 상수 처리로 우리가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값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자, 인티저 포인터로 쓰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값을 바꾸지 않고 사용한다면 변경하지 않는다면 콘스탄트. 사실 저희가 콘스탄트는 하진 않았는데 그렇게만 일단 알고 계셔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A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3 들어가죠. 그리고 또 자, P가 가지고 있는 별P. 그러면 이거는 아까 우리가 했던 거하고 동일하네요. 똑같아요, 지금.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요? P가 가지고 있는 게 100번지죠. 그러니까 100번지 따라가서 보니까 3이 있대요. 그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 코드하고 동일하죠. 그죠? 그 다음에 주소 A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요 지역 변수의 A로 써야 되니까 저쪽 P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의 A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라고 써줘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써야 되네. 그렇잖아요. 얘가 100번지를 넘겼잖아요. 지금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시? 3이 있고요. 100번지를 P에다가 넘겼어요, 이렇게. 주소 연산자로. 그럼 P가 100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얘 입장은 A의 주소, 여기, 그러니까 이 메인 함수 쪽에서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 100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100을 던졌으니까 P를 출력하면 되죠. 그러면 100번지가 나온다고요. 응. 요 100번지가 나와. 자, 그 다음에 P의 주소는 어때요? 그냥 P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쵸?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나는 건 또 뭐가 있어요? 오류가 나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P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에러입니다. 자, 여기 P 없잖아요. 에러. 그래서 이 두 개는 지워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제 비교하느라고 저거를 복사한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P가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15번 라인으로 점프하셔가지고 지울게요. 자, 그런 다음에 F4번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잠깐만요. 지금 13번에 에러가 났네요. 네.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함수 선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함수 정의를 했으니까 메인 함수 쪽으로 가서 함수 선언이 필요하겠네요. 자, 저장하고 빠져나가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그대로 자, 요렇게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시고 자, 디버깅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7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리스트. 자, 1부터 자, 넉넉하게 50 엔터. 그럼 전체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15번 라인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터를 걸 거야. 이거 라인 수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라인 수를 확인하셔가지고 그 라인 요 프린트 포인터라고 하는 애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아니면 뭐 여기다가 잡으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잡을게요. 아니면 그냥 메인에다가 잡을까요? 자, 메인에다가 잡죠. 그냥 브레이크 메인 런 실행해 주시고요. 넥스트. 자, 프린트로 확인하시고요. A의 주소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럴 때는 A 자, x 슬래시 xw a의 주소를 확인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3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 그대로 자, x 슬래시 xw 주소를 봐도 3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함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S. 자, S로 들어가면 이 A라는 주소를 넘긴다고 했으니까 요 주소를 넘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누가 받아요? P가 받겠네요. 그럼 이 P는 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지금 P가 받았죠, 지금. 왜요? 당연히 얘가 자기 주소를 넘겼으니까 P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A의 주소는 요거라고 했는데 P가 그대로 3, 4를 받았죠. 보이죠, 지금. 그러면 아까 제가 이 그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A에는 3이 저장이 돼 있고요. 이걸로 본 거고요. 이걸로 그대로 봤죠. 그리고 요 주소가 100번지인데 이 100번지를 제가 P라는 요 변수에다가 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호출해가지고 저 P가 받았죠. A의 주소. 그러면 요 A의 이 100번지가 여기에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거를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어떤 함수를 실행하면 거의 펑션에 거의 포인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잘 보세요. 됐죠?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자 여기에 지금 요 얘는 뭐예요? P가 가지고 있는 값 100번지에 따라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 3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걸 A 변수에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 A는 여기 지역 변수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죠? 그냥 여기 A하고 여기 A하고 이름은 같지만 아까 제가 A 초등학교, B 초등학교의 1학년 1반 1번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next 확인해 보시면 print A 그죠? 그리고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게 주소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잘 보시면 A의 주소는 3, 4죠. 얘는 2, 4. 다르잖아요, 지금. 다르다고요. 네. x/xw 주소 A 치면 같은 3이지만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A를 출력하니까 next 하게 되면 이 지금 A에 출력되는 요 3은 이쪽에서 복사된 3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 지역 변수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3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3을 이렇게 복사했으니까 그거지만 어쨌든 여기에 들어간 3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A 변수의 3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별피. 자, 별피는 뭐예요? P가 가지고 있는 요 주소로 가서 요 주소로 가서 보니까 여기네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 그죠? 그러니까 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이 출력이 된 거예요. next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주소 한번 볼게요. 자 A의 주소. 자 A의 주소는 아까 우리 요 주소를 제가 출력 안 하고 저쪽에 있는 애를 출력하는 거니까 저쪽 메인 쪽에 A가 3, 4죠. 그러니까 P에는 3, 4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 그냥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의 주소는 지금 어때요? 40이죠. 40. 근데 이제 P의 주소는 여기서 안 찍었으니까 프린트 P의 주소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40이고 저쪽에서 얘는 포인터 변수 P인데 인티저형의 주소를 갖기 때문에 인티저형의 포인터다라고 해갖고 이렇게 포인터가 두 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이 찍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컨티뉴 해갖고 빠져나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디버깅을 같이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종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딱 하고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데이. 아까는 뭐 수정하고 하니까 저쪽에서 이제 에러가 나고 그랬으니까, 에러가 아니라 다시 U로 돌려줘야 되니까 그냥 아예 그냥 EX05.C로 똑같은 거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컨트롤 WW로 간 다음에 여기 새로 만든 이 파일로 가셔가지고 Shift P. 그러면 오른쪽에 열려요. 네. 잠시만요. 예, 요게 지금 블럭을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Shift P. 예, 그럼 이제 열렸고요. 자, 요거를 그대로 F4번 R5. 자, 포인터 예제 4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네들을요, 다 지울게요. 자, 다 지우고 20 대문자 G. 대문자, 네, 했어요? 그 다음에 D 한 다음에 대문자 G. 그럼 싹 날리는 거예요. 다시. 자, 여기로 가서요. DD는 한 줄 지우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이 밑으로 코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다음에 밑으로 싹 날리는 거예요. 대문자 G는 끝으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D는 삭제. 그러니까 DG 쓰면은 다 삭제예요. 그러니까 20G 대문자 그 다음에 여기서 D 한 다음에 대문자 G. 알렸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14GG로 일단 가서요. 얘네 두 개 지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인티저, 포인터 PA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인티저, 포인터 PPA.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A의 주소를 저장하는 거예요. 변수 A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자, 변수 PA의 주소를 저장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PA에다가 A를 이렇게 넣었어요. 자, PPA에다가 PA를 넣었어요. 자, 그리고 프린트로 여기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D, %D, %D. 자, A. 그 다음에 PA로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 PA. PPA로 찍으려면 별별 PPA. 자, 찍어보시면 이제 출력은 333이 나오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요 그림을 이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3개. 자, 얘는 인티저 A예요. 자, A라는 변수는 인티저. 그리고 여기에 주소가 그냥 100번지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자, PA예요. PA. 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편의상 원래 붙어 있는데, 예, 편의상 200번지라고 할게요. 원래 붙어 있어요. 얘가 100번지면 뭐 100부터 뭐 이렇게 쭉 있으면 얘는 그 옆에 또 붙어 있는데, 편의상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인티저. 지금 얘 주소를 저장할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주소예요? 인티저형의 주소를 저장할 거예요. 라고 별을 하나 써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게 인티저형의 주소잖아요. 그렇죠? 인티저형의 주소란 말이에요. 인티저형의 주소. 네. 그죠? 인티저형의 주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티저형의 주소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300번지에 있다고 치면 자, 요 애를 이렇게 저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얘는 PPA죠. 그러면 이 PPA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별을 하나 쓰잖아요. 그러면 에러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는 자, 뭐예요? 자, PA죠. 이 변수가. 그러면 인티저형의 포인터예요. 라고 이렇게 땅 쓰면 어때요? 별을 2개 써야 된다. 그리고 얘는 요거 자체를 저장하려면 인티저형의 포인터. 아, 이렇게 2개를 써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얘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3개 써줘야 돼요. 3개. 아셨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A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A 이렇게 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100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 100을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하려면 100에 저장된 이 주소로 따라가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라고 했으니까 별 PA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얘는 200번지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200번지에 들어가 있는 요 값을 따라가서 보니까 하나가 더 있네요. 그럼 다시 따라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니까 별별을 2번 써줘야 돼요. 별을 한 번 써주면은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예, 퀴즈. 자, 제가, 자, 요거는 다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를, 자,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요.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줄게요. 프린트 F %D를 출력하는데요. 자, 요거를, 자, 19번에다가 줄까요? 이렇게. 이렇게 주는데,
자, 저 A를요. 지금 여기에 3이 들어있고 여기 100번지가 있죠. 출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를 써볼게요. 1번은 변수명으로 접근하는 거, 2번은 그 주소로 접근하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A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자, 여기다가 다시 그려드릴게요. A가 있고요. 3이 있어요. 100번지가 있어요. 자, 지금 요렇게 접근하는 게 1번. 요렇게 접근하는 게 1번. 자, 요렇게 접근하는 게 2번. 자, 그럼 저 물음표 두 개는 뭐가 들어가야지 될까요? 자, 아마 잘 해보셨을 텐데, 자, 정답은요.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면. A의 주소죠. 그 주소의 값. 그러면 뭐라고 써줘야 돼요? 별? 사실 이렇게 쓰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이해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네. A의 주소. 그러면 A의 주소는 100번지라고요, 이게. 이게 100번지죠. A의 주소는 100번지잖아요. 여기 3이 들어가 있고. 그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라고 했으니까 별을 앞에 써주면 돼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결국에는 33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예제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예제들은 워낙에 이제 뭐 많이 있으니까 인터넷상에 찾아보셔가지고 지리비로 좀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각각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얘네들의 흐름을 좀 읽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